진영우 선생님하고 가볍게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뚜껑을 열수록 궁금증을 유발하는 새로운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한두 끝도 없이 동영상을 늘 수는 없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더 묻고 너무 수학이나 뭐 철학에 대해서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채널에서 꼭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세션을 좀 정리를 하고 혹시 좀 더 관련된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오면 새롭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나눴던 얘기들 중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수학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영역이 넓어진달까 아니면 응용 분야가 굉장히 확산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 선생님이 요거는 트렌드가 보인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몇 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그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세기가 아무래도 물리학과 수학이 같이 가는 그런 시기였다면 21세기에는 그 전산학과 수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생물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좀 크게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산 쪽은 지난 시간에도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이산 수학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패턴 같은 거를 잡아서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수학의 작용이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생물 수학 쪽은 조금 더 보강을 하자면 생물학이 역사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 발전을 해온 거는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큰 생물학의 발전 계기가 있었고, 또 DNA라든지 분자 생물학 뭐 이런 쪽으로 발전을 생물학이 쭉 해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분자화돼가고 미세화돼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요소, 패턴 같은 걸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생명수학 쪽에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변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히 유럽 쪽에 최근 들어서 생물수학 관련된 연구소들이 부쩍 많이 생겼다고 듣고 있고요. 국내도 생물수학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생물수학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확률론이라든지 뭐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동력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우리 진화 시스템이나 뇌 신경 체계들, 뇌 신경의 변이들, 그리고 뭐 생태계 관련된 역학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수학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BT 쪽으로 21세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20세기 물리학과도 여전히 관계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20세기 후반기가 이제 뭐 algebraic geometry, 뭐죠? 수기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큰 이제 발전이 있었는데, 21세기도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수학이나 그다음에 생명 과학에 관련된 수학, 이런 쪽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선생님 뭐 말씀에 이어서 저도 뭐 한때는 뭐 분자생물학도 좀 일부 공부했었는데 최신의 그 과학 전문 기사들이 읽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3차원 구조하고 결국 그게 유전자 정보에 들어있는 소위 코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드가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을 결정해주고, 아미노산들의 뭐 1차원적인 결합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포 안에 있는 수용액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3차원적인 형상으로 구성되게 하는 것들을 뭐 분석하는 그런 분야가 각각을 그건 당연히 이제 수학적인 모델하고 관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 MRI 같은 게 그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가 뭐 어마어마하게 축적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스캐닝해도 뭐 거의 뭐 테라급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이 분석을 뭐 1년에도 몇천 건씩 쌓이는데 그걸 비교 분석하는 거는, 그래서 수학자하고 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의원의 어떤 의학 박사님하고 뭐 수학 박사님이 협업을 해서 논문을 내면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1년에 몇 번씩 등재가 되고 뭐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선 선생님 말 맞따라 수학과 생물학이 21세기 초반에는 뭐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고 있고 또 그런 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컴퓨터 없으면 뭐 불가능할 테니까요. 네. 사실 이제 이공계에 진학을 해서 수학이 좀 자신이 없다 하면은 피해 나가는 학문 분야로 우리가 생물학을 과거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생물학에 가서 수학을 피하면서 생물학을 하기는 힘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상의 모든 패턴이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데는 수학적인 도구가 이제는 필수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피해서 뭐를 뭐 하겠다 하는 생각은 이제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수학 철학을 하셨으니까 수학 철학에서 추론과 관련된 이것이 수학은 과연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요거는 좀 얘기를 해시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일단 제가 서양 분석 철학 쪽이지만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제일 놀란 거는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책을 보면. 칸트도 사실은 이제 원래 수학자 출신이고 그 논문 뭐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수학이란 어떤 지식인가 하는 것이 거기서 출발점이 돼 가지고 논리들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이 어떤 학문이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발명이냐 발견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관점으로 화두이기도 한데 옛날 이제 근대 정도 넘어오면 지식을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경험적인 지식이냐 선험적인 지식이냐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휴움이라는 철학자가 물론 뭐 회의론자로 유명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수학은 선험적인 지식이다. 그럼 선험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재밌어요.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죠. 우리가 수학이 상당히 추상화되면서 정의로부터 해가지고 정의를 통해서 그 전제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수학이고 그 다음에 바깥 세계의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거를 갖다가 관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런 거는 이제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수학은 오로지 선험적인 지식으로 분류를 하고 과학은 바깥 세계에 대한 법칙이나 이런 걸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식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칸트는 물론 뭐 수학을 조금 더 이제 선험적인 종합 판단 이런 뭐 어려운 개념을 붙여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개념들의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가 기하학을 할 때 마음 자세를 보면 아는데 우리가 타고난 공간적인 거나 시간적인 어떤 직관력 그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수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논리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직관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그런 판단력 그런 것들이 수학을 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학을 분류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또 뭐 수학이 논리학이냐 아니면 칸트처럼 어떤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기호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일 뿐이지 반드시 현실 세계와 연결시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순수 수학에 대한 지지를 하는 그런 측면들로 여러 가지 조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근대 뭐 고대부터 해가지고 근대 사이에는 수학을 그냥 논리학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세계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게임 같은 그런 형식주의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다. 상상력도 동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힐베르트 같은 수학자가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조류가 펼쳐나가는데 이걸 또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뭐 네, 여러 저희 차례 채널에서 그 소화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신선생님한테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끌어내려서 토막을 쳐서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